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왜 눈을 그렇게 떠? 자, 누군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을 향해 쓰는 유명한 표현이죠. 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썩은 내가 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발언 파장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당 안팎에서는 유시민 작가를 향한 비판 수위도 덩달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었던 유인태 전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바로 들어보시죠. 네. 눈빛이 왜 저럴까 하는 사람 둘이 있어요. 하나가 장동혁 대표고 얘기할 때 보면 눈이 뭐 어디 동공이 이상해. 요새 시민이 가도 저런 말 할 때 이 눈을 보면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해 장동혁 대표의 눈빛에 빗대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해졌다 이 얘기네요. 그 발언 취지를 떠나서 표현 자체가 너무 거칠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도권 정치인 중에서는 옹호하는 인사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인태 전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과거에 정치평론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느냐라면서 그 과거에 그 유명했던 예능 있죠. 그 알고 보면 쓸데없는 이런 예능들에 출연할 때는 부드러웠는데 그런데 왜 하지 않겠다는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상해졌냐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겁니다. 네. 친명계에서는 병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자기의 필연적 필패론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형태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저는 유시민 장관이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쌓여서 병이 된 것 같고 병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예. 거친 표현에 이제 비판하는 쪽도 거친 표현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제적으로 경고성 비판을 했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반면 당내에서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논리적 평가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적인 비난이다. 다시 말해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발언 강도도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당내에서는요. 친명계가 아니죠. 중진 박지원 의원 유시민 썩은 비평으로 신선한 대통령을 난도질했다. 또 친문계 핵심이죠. 윤건영 의원 예방주사도 한두 번 맞아야지 여러 번이면 당사자는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윤건영 의원은 예방주사라고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두 번이 아니면 좋을 수 없다라고 입장이 좀 바뀌었네요. 필연적 필패할 수 있다라는 경고할 때만 해도 예방주사니까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고강도 비판들이 계속되자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생선가게에 비유하고 썩은 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여당에서는 고장난 녹음기 같다며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정청래 후보는 이번에도 노코멘트 하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뉴 이재명 세력을 거론하면서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집권 직후부터. 검찰개혁에는 다소 온건하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회의적이었던 뉴 이재명들의 모습을 난동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 행동이 이 대통령의 기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를 생선가게에 비유했습니다. 100% 확률로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후각이 예민한 자신 같은 사람이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이재명 정부 필패론에 이어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 또다시 실패를 예언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고장난 녹음기 같다며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시민만의 가설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썩은 내, 필패는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며 유 작가가 품격을 잃었다며 비판했고 송영길 후보도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는 유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만 야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이번에도 노코멘트 하겠다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 작가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유 작가의 발언이 향후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보면 이거 소위 레거시 미디어의 유튜브 정치 비평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저널리즘 장르를 개척했구나. 어떤? 조롱 비평. 조롱 비평? 예, 그 내용이 근데 그런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 정치 비평 프로그램의 썸네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컴퓨터 화면 가서 열어보면 누군가를 조롱하는 게 10개 중에 9개 썸네일이 그렇게 걸려 있어요. 아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건 정말 신세계다. 그리고 이제 가끔 그분들이 제가 한 발언들을 어떻게 다루나를 봐요. 그걸 다 보세요? 다 보진 않죠. 네. 다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평 되게 그런 한 20분 정도 되는 비평가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 모든 프로그램에. 패널들이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은 보니까 본인 말로 하루에 8군데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8군데 이제 나가서 비평하는 분이 저보고 제가 너무 자주 출연해가지고 한계형 체감의 법칙에 적용돼서 이제 영향력이 없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신세계다. 제가 다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도 저의 말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비평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를 조금은 보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하신 썩은내 비린내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다. 일반 이재명 정부도 예외는 될 수 없죠. 예. 모든 권력이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예외는 아닌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도 그런 위험이 있다고 말한 거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재명 정부를 특정한 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필연적 실패라는 것도 네. 어떻게 비평하고 보도를 하냐 하면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보도를 해요. 네. 제가 말한 것은 이렇게 계속 가면 이렇게 계속 간다면이란 전제를 이렇게 깔고. 계속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네. 그럼 앞에 그걸 다 떼버리고 저주한 것처럼. 그러니까 심지어는 정치하는 분들도 그 보도만 보고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밖에서 비평하는 사람의 비평 중에 일부를 그냥 따가지고 제가 이재명 정부를 저주했다고 저를 비판을 해요. 네. 그거를 논쟁할 수도 없잖아요. 그분들하고 제가.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냥 이런 세상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싫으면 비평을 하지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필패론, 이른바 필패론, 그러니까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간다는 거에 그 앞에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는 것 같다. 예. 내가 볼 때 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매우 불행하다. 이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갈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정계 개편을 하려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추측, 어떤 추정, 예단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계 개편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사실 이거 정계 개편이 쉽지 않은 일인데 라도 저는 그걸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거 없는 어떤 뭐 예측, 제가 뭐 자료 보니까 뭐 무슨 뭐 굳이 그거 다 소개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다 아셔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단과 추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뇌피셜에 근거해서 지금 좀 말씀을 좀 막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각에서는. 일각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거의 모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평이란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건데요. 네. 우리 조 기자님은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진실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진실을 말할 때도 있지만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 네. 의도를 다 노출시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죠. 네. 때로는 권력자와 정치인들은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요. 네. 좀 본심을 감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공개해야 될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예비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의도를 감추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것은 사실 보도와 달라서 네.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추론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비평하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대통령의 말만 가지고 대통령의 의도를 그냥 인정할 거면 비평이 필요 없죠. 예컨대 검찰개혁 뭐 형사소송법 개정 이런 것만 하더라도 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는 공약도 그랬고 공식적으로도 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말을 100% 신뢰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것이 대통령의 의사라면 어떻게 장관이 그와 다르게 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그거하고 그 총리실의 TF가 그것과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행안부와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한 공사청법 중수청법 법안이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게 될 수가 있죠?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심을 말하지 않았을 수 있어. 아니 대통령이 물론 다 진심만 말해주면 좋죠. 근데 국가 운영을 하고 정치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것이 도덕적으로 무슨 단죄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평을 할 때는 그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정계 개편 이런 것도 네.
왜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어. 기자분들이 질문하시잖아요. 저도 비평하는 사람이니까 가끔씩 질문을 떠올리죠, 계속.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끔찍하게 비방하는 유튜브 방송을 장기간에 한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기용했을까? 왜? 그럼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은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네. 되죠. 이병태 씨 같은 사람, 뉴라이트예요. 정말 그건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아주 물러나셨죠. 극단적으로 지오친 이념을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굳이 저런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의문에서 ABC 그리고 재건축 중축이 나왔고 ABC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나온 게 ABC는 네. 소위 뉴 이재명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이현조 의원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 대회의장에서 무슨 토론회를 열면서 대놓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토론장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진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 와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4부도 유시민 작가님과 계속